네, 강사료. 교사는 강사로 나가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강사료 지급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주클립입니다. 이번 편은요, 은주클립 엔잡러 시리즈 6번째. 외부 강의의 모든 것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강의로 강사 생활을 해보고 싶으신 교사분들을 위해 꼭 아셔야 하는 사항들 함께 나눠볼 거고요. 뒷부분에서는 강의를 하고 싶은 교사분들을 위한 팁과 함께 중요한 생각거리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외부 강의 겸직 허가를 위해 참고할 것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또한 인사실무 매뉴얼을 근거로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면 예규도 함께 참고를 했고요. 특별히 외부 강의는요, 예규나 매뉴얼을 살펴보시면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도 함께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강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강의라고만 생각하지만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무로부터 나오는 영향력 때문에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에서 한 강연, 강의, 기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발표, 심사, 평가, 자문, 의결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요,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은 강의나 강연, 기고, 사회자와의 개별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서면 심사, 서면 자문 등에 응하는 경우, 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 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한 경우,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 등 문화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강의와 관련된 외부 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8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외부 강의를 하실 때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외부 강의는요, 겸직 허가, 복무 등과 별도로 신청해야 됩니다. 외부 강의 또한 겸직 허가의 신청 대상이지만요, 외부 강의는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겸직 허가 결제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는 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또 두 번째, 결제는 반드시 강의 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서면 또는 전자 시스템으로 결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 강의는 반드시 강의 요청 공문서의 근거에 허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 요청을 받은 그 기관으로부터 공문서를 요청하셔서 꼭 받아두시기를 추천합니다. 개인적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외부 강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요. 네 번째, 근무 시간 내의 외부 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컨설팅 장학 같은 경우에 참여하실 경우에도 근무 시간 내에 외부 강의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근무 시간 외의 외부 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외부 강의 시에는 행정 내부 정보 누설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조심하셔야겠죠. 일곱 번째,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고액 강의료 수수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강의료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함께 알아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덟 번째,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됩니다. 또는 강의료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서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외부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 이런 단체들이 요청한 외부 강의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단체들이 이런 신고 대상이 아닌 단체에 속하는지도 뒤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강의 겸직 Q&A, 방송 강의, 사이버 강의의 경우에도 외부 강의 신고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합연수, 대면 강의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강의를 촬영하는 행위, 원격연수원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연수를 한다던가 하는 것도 모두 외부 강의에 포함이 됩니다. 외부 강의의 복무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 및 국가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요,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장 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담당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관장이 인정하면 출장이다. 그런데 그 외에 담당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또는 그 외에 겸직 허가를 받은 외부 강의는요, 연가, 조퇴, 외출 처리가 원칙이다 라는 거 복무 처리의 원칙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사례금을 받으실 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 강의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겸직 허가 결제가 아니고요. 사례금을 받았다는 신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단체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떤 기관들이 신고 대상 제외일까? 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사실무 매뉴얼에는 이런 기관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포함되고요. 국공립학교 또는 유치원, 국립대학교, 시도립대학교가 포함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중에서도요, 서울대학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외들이 있어요. 놓치기 쉬운 신고 의무 대상 기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포함되지 않는 기관들 꼭 확인하셔서 이 기관들에 출강을 하실 때는 신고 대상이니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들이냐면요. 공직 유관 단체인 곳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학교안전공제회, 서울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대학교 병원, 각종 재단 법인 등이 이런 놓치기 쉬운 신고 의무 대상 기관에 포함이 되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사립대학교, 사립학교, 유치원에 출강하실 때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외부 강의 전자문서 시스템 K-에듀파인에 상신하는 방법 3편 K-에듀파인 겸직허가 완벽 정리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기서 자세히 외부 강의에 대한 것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강의는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외부 강의 등 요청사항 및 사례금 수령액 등을 기재해서요. 외부 강의 신고서를 작성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뒤에 있는 외부 강의 신고서 양식 함께 살펴보실 거고요. 사례금을 모르면 사후에 10일 이내에 추가 보완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또 강의 요청 기관에서 발송한 공문, 작성한 외부 강의 신고서를 첨부하셔서 K-에듀파인으로 상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관에서 요청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외부 강의를 할 경우에는요. 신고서 매번 내지 않고 한 번으로 그 기간을 표시하셔서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더 편하시겠죠. 몇 가지 질문사항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휴직자가 외부 강의를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휴직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 후 외부 강의를 해야 하며 초과 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한다는 거 교육공무원의 의무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외부 강의에 대한 사전 결제와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상 사전 결제와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외부 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받으면 신고도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외부 강의 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뒤에서 살펴볼 강의료 안에 원고료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뒤에서 함께 그 기준 알아볼게요. 외부 강의 등 사례금에는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어쨌든 이 출강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외부 강의 겸직허가 신청 시 첨부 서류는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3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직허가 신청서도 외부 강의용이 따로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외부 강의 겸직허가 신청서가 있고요. 외부 강의용 신고서도 있습니다. 또 초과 사례금 신고서도 있는데요. 뒤에 있는 이 두 가지 신고서는요. 인사실무 매뉴얼, 인사실무 편람에 있고요. 겸직허가 신청서 첫 번째 양식은 교육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있습니다. 겸직허가 신청서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단 사례금에 대해서 나중에 보완 신고가 필요하실 경우에 여기에 이 신고서에서 금액을 표시하셔서 추가 결제 올리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대망의 강사료 함께 알아볼게요. 네, 강사료. 교사는 강사로 나가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강사료 지급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 문서는 2023학년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이라고 행정실에서 보시는 문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문서인데
제가 그 중에서 발췌를 해온 것입니다. 교육 강사 수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강사 1종, 특별 강사 2종, 일반 강사 1종, 일반 강사 2종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일반 강사도 3종, 보조 강사까지 있는데요. 5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교감생님까지는 일반 강사 1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1시간에는 16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9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들은요. 일반 강사 2종에 속해서요. 이렇게 시간당 첫 1시간에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 초과로 해서 6만 원씩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시간 강의를 나간다 하면 16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원고료나 다른 지급 여비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겠죠. 원고료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자, 원고 A4 용지 기준으로 200자 이내 글자 포인트 12포인트 행간격 이런 양식으로 했을 때 한 매당 14,000원이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원고 많이 쓰시죠? 파워포인트도 원고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원고료를 받으시면 파워포인트 사본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당 7,000원입니다. 그리고 시간당 5면 이내로 1일 최대 20면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시간을 강의를 한다 하면 2시간, 시간당 5면 이내이고 2시간이면 10면이죠. 그래서 7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교육공무원이 강사로 나갈 때는 강사 지급 기준에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라는 거, 이것보다 초과 사례를 받으면 신고를 하고 반환을 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원고료도 강사가 직접 제작한 그런 원고가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매뉴얼이라던가 지침 등의 단순 편집물은 원고료 지급 불가라고 되어 있으니 강사가 직접 만들고 활용한 원고로 원고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강사로 지급 기준에 세세한 사항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이 자기 소관 업무로 타 기관의 연수 또는 교육에 강사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체 교육 강사인 경우에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자기 학교에서 자기가 강연하면 강사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 강사료를 받지 못합니다. 네, 실제로 강사료를 받지 않고 했고요. 그런데 강연 그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라던가 이런 것은 경제적인 학교의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요. 세 번째, 강사 여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응하여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인원에 따른 강사 수당 할증도 가능합니다. 70명에서 119명까지는 120%를 할증을 해주고 220명 이상에는 2배로 해준다라는 게 있네요. 화상 강의, 비대면 실시간 송출도 집합 연수에 준하여 강사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상 강의, 비대면 녹화 영상은요, 강사 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콘텐츠 제작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콘텐츠 제작료는요, 제가 봤을 때 2023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서 10분짜리에 15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 또한 인터넷에서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이라고 쳐보시면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나가면 기관에서 보통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일단은 원고료를 받을 원고, 그리고 강사 정보, 이 안에는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 출강하실 선생님들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음은 출강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경험자의 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